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 이민사 박물관 미래관 개관식에 기부자를 기리는 기부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에 방화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피오이드 불법 처방 의사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국제 자동차 쇼가 19일 내일 오픈합니다. 단연 SUV가 대세입니다. 일식 횟집에서 사용되는 냉동 참치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7일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 이민사 박물관 미래관 개관식과 기부자를 기리는 기부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 구본영 천안시장 등이 참석해 미래관 개관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총영사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한인 동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선 한인 회장은 지금까지 박물관 운영을 위해 기부해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이 K타운과 우리 한인회관 그리고 문화원이 또 건립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돼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관 비전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전시식을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날 개관한 미래관에는 김지양 디자이너가 선보인 한인회관의 미래 전시가 선보였습니다. 김 디자이너는 한인회관 부지는 2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를 밝히는 불빛이라는 의미로 청사초롱의 컨셉으로 18층과 19층에는 주변 경치를 볼 수 있는 오픈 에어 공간을 둔 스마트 건물로 디자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박물관에 조선 백자대호 등 고미술품, 골동품을 기증한 이재록 씨에게 고미술품 기증 증서를 전달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미래관 건립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한영각 목사, 읍갑선 미동부 국악협회장, 김정희 한국전통미녀협회 미동부 지부장에 감사패를 역시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참사로 아직도 충격이 사라지기 전에 이번에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에 방화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뉴욕시에 소재한 성 패트릭 성당에 포진했습니다. 수요일 밤 8시경에 한 뉴저지 남성이 가솔린 2통과 착화기, 부탄가스용 라이터 등을 성당 건물 안으로 반입한 일로 뉴욕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테러 방지와 정보 검색 책임자인 존 밀러는 이 남성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포착 그를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차에 가스가 소진되어 가스를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그의 차량을 검사한 결과 차는 가스가 소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그는 즉각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밀러로 그는 성당 안으로 유류 제품을 갖고 들어가다 마침 성당 세큐리티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남성은 성당 안으로 휘발유를 가져가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일부 휘발유가 성당 바닥에 뿌려져 의심을 받았으며 즉각 경찰에 신고되면서 체포된 것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관련 불법 처방을 일삼은 의사들을 대거 체포하고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죗값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2017년에 오피오이드와 같은 치사적 진통제로 약 7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증 환자들에게 많은 의사들이 불법적인 처방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퍼뜨려 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에 31명의 의사들을 포함해서 6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오피오이드와 여타 치명적인 약을 수백만 개 불법적으로 퍼뜨리고 처방한 혐의입니다. 당국에 의하면 이들이 퍼뜨린 약은 총 3,200만 정이며 35만 건의 처방전이 불법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019 뉴욕 국제 오토쇼가 뉴욕 제이컵 제비치 센터에서 언론에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이번 국제 자동차 쇼에서 주인공은 단연 SUV였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SUV인 2020년형 EQC가 미끄러지듯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동차는 무려 1000여 대로 네노라 하는 유명 자동차 메이커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SUV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번 오토쇼에는 한국산 자동차도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SUV 베뉴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EV 컨셉트카 하바니로가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현대차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작은 차급인 베뉴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글로벌 엔트리 SUV로 개발됐습니다. 한편 기아차가 이번 모터쇼에서 선보인 크로스오버 EV 컨셉트카 하바니로는 중남미의 매운 고추인 하바네로에서 따왔습니다. 하바니로는 트윈 전기 모터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약 482km에 이르며 도심 주행에 최적화한 기존 니로 EV의 장점을 이어받는 동시에 오프로드 주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스팅어보다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한 스팅어 GTS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뉴욕 국제 오토쇼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일식 횟집에서 사용되는 냉동 참치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16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과 커네티컷에 있는 식당과 소매점에 유통 판매된 루지애나산 제센 참치 20파운드를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센 참치 제품은 GIT266과 GIT271, GIT281 등 3종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부터 뉴욕과 커네티컷,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일리노이, 아이오와, 워싱턴 등 7개 주에서 제센 참치를 먹은 13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중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참치 스시를 먹기 전에 해당 참치가 제센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고열과 설사, 위경련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며 이 증상은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됩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타임은 17일 BTS가 포함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타임은 개척자, 주요 거물, 지도자, 예술가, 아이콘의 5개 부문으로 나눠 10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BTS는 아티스트 부문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 라슨, 리처드 매든, 드웨인 존슨, 레지나 킹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모든 약국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최근 서포 카운티 의회는 약국 담배 판매 금지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당을 추월해 건강을 도모하는 업체인 약국에서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포 카운티의 일부 약국들은 이미 담배 판매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큰 반발 없이 조례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거친 후 18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이 조례는 건강을 도모하는 약국에서 담배는 물론 시가를 비롯한 추잉 담배와 전자담배, 전자액체 담배는 물론 요즘 청소년 사이 유행하는 베이핑 제품들도 모두 판매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일대 학교를 상대로 협박을 가한 10대 여성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퍼슨 카운티 경찰국의 제프 슈레이더 국장은 솔 파이스라는 이름의 18살 협박 용의자가 연방수사국 요원들에 의해 에번스 산악 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쏜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콜로라도주 덴버로 온 뒤 펌프 연사식 엽총과 탄약을 구매하고 컬럼바인 고교와 인근 학교들의 협박을 가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파이스는 컬럼바인 총격 사건이 일어난 리틀턴에서 엽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맥도날드 제퍼슨 카운티 학교 안전감독관은 뉴욕타임즈에 파이스가 일종의 총격 순례를 계획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특정 학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컬럼바인 총기 참사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의 협박으로 컬럼바인 고교를 비롯해 20여 개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등 덴버 일대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파이스의 일기에는 컬럼바인 총격에 관한 글이 잔뜩 쓰였고 당시 총격범 딜런 클리볼드를 묘사한 그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층 빌딩 3개로 구성된 주상 복합단지가 새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플러싱 포인트 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상 복합 형태의 19층 건물 3개를 옛 창고 자리에 짓는 겁니다. 131 스트리트 40로드에 들어서는 플러싱 포인트 플라자의 주거용 아파트 2개 동에는 콘도와 상점 등이 들어서고 나머지 1개 동은 호텔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대지 총 면적은 55만 465 스퀘어피트입니다. 호텔동에는 472개의 객실과 로비, 상점 등이 들어섭니다. 개발사는 지난 2016년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부지 중 플러싱 강가와 인접해 있는 곳은 토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회사는 최소 $200만 들여 토질 개선 작업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수요일 오후 퀸즈에서 7살짜리 소년 카메론 브라운이 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경 깁슨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살의 사고 운전자는 스쿨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뒤편길을 건너는 카메론을 치었습니다. 소년은 스쿨버스 뒷면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뉴저지 골든 체인로드에 있는 워런 카운티 농장에서 40대 여성이 광견병에 걸린 회색 여우에게 2차례나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우는 농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뜯고 난 후 근처에서 놀고 있는 여자 어린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 하자 여우는 어머니를 2차례나 물었고 그녀는 여우를 삽으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주택 침입 절도를 저지른 아시안 남성이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17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경 칼리지 포인트 5 애비뉴와 125 스트릿에 있는 한 주택에 열려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500 정도의 현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에도 칼리지 포인트 126 스트릿에 있는 주택의 창문을 통해 침입해 $600가량의 현금을 갖고 도주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한인 종교단체가 신자들에게 낙태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피소됐습니다. 리치우드 소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 순복음 선교협회의 전 교인이었던 레이몬드 곤잘레스는 교회로부터 낙태와 세금 사기 등을 강요받았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에는 한 타민족 여성이 교회로부터 정신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으며 일부 신자들은 헌금 강요 및 교회 측의 탈세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호 회장이 이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6일 4월 정기 임원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와 19기 자문위원 인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취업시킨 고용주들을 적발한다는 목적으로 직장 급습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타깃은 불체 종업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CE 수사관들은 종업원들의 신분을 고용 자격 확인서인 I-9 서류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 신분 직원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체자 단속은 한인 운영 업소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IC는 지난 2월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 대형마켓 체인인 시온마켓을 급습해 26명의 불법 체류 신분 직원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텍사스 댈러스의 한인 중소기업을 급습해 280명을 무더기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018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17일 공개한 2018년도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 부부는 지난해 25만 1,204달러를 벌어 연방세 4만 4,246달러와 뉴욕주세 1만 5,858달러, 뉴욕시세 9,131달러 등 총 6만 9,235달러를 납부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봉 외에도 브루클린 소재 주택 등 2개의 건물 렌트로 지난해 10만 8,450달러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H-1B 비자 신청에 관련돼서 스폰서 고용주가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H-1B 비자에 추첨이 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스폰서 고용주가 뭐 도와줄 일이 있나요? 예, 좀 있죠.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한 2년 전서부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직장을 갖는 비자는 네. 취업 이민이건 취업 비자이건 전부 다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외국 사람이 여기서 직장을 잡는 자체가 미국 사람의 직장을 뺏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해서 네. 그건 생각은 안 하고 네. 무조건 뭐 그냥 뭐 이 표만 받으려고 네. 이 직장을 잡는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네. 미국 사람 직장을 뺏어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2년 전서부터는 모든 그 이 기준에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아주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H-1B 비자도 막 이제 떨어뜨리려고 우선 먼저 첫 번에 이제 추첨이 되었으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사를 들어가서 당신이 이거를 직장을 잡으려고 신청했는데 야 이게 이리 야 이거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보충을 네. 많이 해와요. 옛날에 그냥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이거 설명해라 왜 그러냐 네. 이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건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고용주님이 협조를 해서 뭘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제일 많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H-1B 비자의 자격. 네. 우리가 보통 스페셜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학사 됐다고 그냥 요걸로 이 직장 잡으면 H-1B 주는 게 아니고 네. 학사를 자기가 그 배운 학교에서 전공 과목의 학문적인 지식의 이론 체계를 네. 이용해야만 하는 직장.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좁게 해석을 네. 해서 그거에 해당 안 된다. 뭐 비즈니스 공부했는데 사장님 안 된다. 사장님 무슨 이 학문적인 이론이 왜 필요하냐? 필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고용주님이 우리 요 직무 내용이 이래를 해서 그 학문적인 지식 체계가 네. 이론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직무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우리 이 직종에는 그 이 대학 졸업자를 많이 뽑는다. 네. 봐라. 여기도 그렇다. 저기도 그렇다. 할 거 또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그런 거를 또 모아주면 더 좋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왕 도와주는 거 고용주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네. 예. 그거 그 말고 뭐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어떤 고용주 되시는 분은 그 젊은 사람 이제 취직해서 일 잘하니까 이거 안 됐어요. 그러면 얼른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고 네, 그게 H1B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바로 그 질문하신 그 네. 내용인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하려면 네. H1B 비자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한다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영주권이라는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H1B 비자 하기도 전에 네. 하면서 또는 하기도 전에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또 H1B 비자는 아예 그냥 신청도 안 하고 네. 영주권만 시작해도 괜찮아요. 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네. 거죠. 이렇게 꼭 만약에 그 이제 이렇게 잘 안 됐을 때는 고용주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영주권만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영주권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민국에서 또 현장 감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예. 해야 하나요? 정말 그건 대비 조심해야 이제 되는데 먼저 그런 노티스가 오나요? 노티스 없이 그냥 나타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저기 문 네. 열고 똑똑하고 그냥 나타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앵커로 H1B 맞았다 그러면 네. 맞아 이제 기다리고 쫙 보고 있다가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하신 분을 인터뷰하고 네. 두 번째는 그 H1B 비자를 신청하셔서 이제 네.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해서 정말 서류대로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서류에 뭐라고 일하는 게 돼 있으면 그것만 일하는 걸로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 돈을 주기로 돼 있으면 그 돈을 주고 있어야 되고 거기 어느 주소지에서 일한다 그러면 가서 일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뭐 친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한다든가 옆에 그 자회사 뭐 동네에 가서 그쪽 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 서류에 있는 대로 일을 한다라고 꼭 잘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신청자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그걸 안 줘가지고 네. 내가 무슨 일 뭐로 신청을 했는지 무슨 일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지 월급 얼마 정확히 얼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꼭 이게 되면은 네. 그 문서를 받아서 하나하나 숙지를 다 하고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사인을 해준 사장님이나 부사장님도 다 숙지하고 있어서 네. 와서 물어볼 때 착착착착 대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네.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러면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꼭 주의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네. 심사들이 강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현장 감시 또한 굉장히 좀 강화됐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예, 거기서 많으니까. 걸려가지고 다른 일을 했거나 네.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뭐 이렇게 슬쩍 뭐 일 안 하고 했거나 네. 그런 경우에 리보크 된다 그러죠. 네. 그 취소를 해서 쫓겨난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